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다. 네. 뇌에 있다. 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이 몸에 있다고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것도 건강하죠.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니까. 네. 생각이니까 굉장히 좋은 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생각이니까 여기 있을 것이다. 네. 내가 질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교육 안 들어보시거든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좀 고급적인 정보를 저한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까 심장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브레인에 있답니다. 브레인. 뇌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가 건강해야지 내 마음도 편해진다 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바뀌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것을 찾아보게 되면 자신의 생각은 우리 머리에서 하고 있죠. 감정, 희노애락입니다. 감정도 희노애락도 우리가 머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억도 어디에서 해요? 뇌에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브레인, 뇌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가 건강해야지 내 마음도 편하고 내 육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 마음을 결정짓게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를 좌지우지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5가지가 우리 사람의 생각들을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토닌 아까 우울증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주변에 혹시 우리가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분열병이 있는 그 분들에게는 도파민 물질이 많이 나왔을 때 생기는 것이고 또 파킨슨 질환도 여러분들 아시죠?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 물질이 적게 나오는 우리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지금 도파민 물질이 적게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약을 처방받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뇌과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우리 가슴에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심리학자들도 이제 워낙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게 되니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즉 우리 마음은 뇌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미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레인, 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뇌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엽도 있고 두정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하는 기능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이마에 있는 이 전두엽이 많이 발달될수록
많은 생각과 추상적인 것들, 거의 CEO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두엽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각각의 전두엽과 연마가 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측두엽이라는 곳에 입학이 왔습니다. 뇌염색이 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때요?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뇌염색이 와도 우리가 어디에 뇌염색이 오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후두엽에 지금 뇌경색이 왔다 하는 경우에는 시각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여기 전두엽을 보시면은 감정, 운동, 지적견 이런 것들을 조절이 안 됩니다. 입학 같은 곳이 왔을 때. 그러나 전두엽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왔을 때 그쪽 부위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두정엽이라든지 후두엽, 측두엽 이런 데에 이제 뇌경색이 와서 어떤 분들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세가 드신 우리 어머님이시다. 고혈압 당뇨가 그동안 있었다 라고 하신 분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말을 조금 어눌하게 말이 안 나오고 묻는데 계속 거기 막 끄덕끄덕 대답만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 모시고 가셔야 되겠죠.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은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사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WHO 등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어떤 부분이 행복할까? 어떤 분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이 다 전부 다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부분이 평준화된 보통인 삶,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나와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희노애락, 여러분 웃고 싶을 때는 웃고, 눈물이 나올 때는 울고, 좋은 음악이 나올 때는 흥이 있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원래의 내 자신의 평상시에 평정심을 갖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즉 머리에서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신경 전달물질이 오기를 바라는데 부족해요. 그 자체가 병입니다, 여러분들. 우울감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저 사람 왜 저럴까?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왜 저럴까?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보듬어 줄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주변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고 강박적인 요즘 사람들에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 되겠고,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능력이 빠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경 지수가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동적 감정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능숙합니다. 충동적으로 난 누군가에 소리를 주고 싶어요. 욕을 하고 싶어요. 뭘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즉 행복 호르몬 우리가 세로토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외상후 트라우마라고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된 상황을 보면 그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마음 대신 몸을 열심히 써서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걸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 강력하게 저장이 된 내에 있는 나의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 자연재난 교육을 받으면서 이태원 사건 있었을 때 당시 화면을 웹카트만 찍었어요. 국민들한테 공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공이 그것이니까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보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보고 싶지가 않고 눈을 감고 있는데 잠깐 눈을 떴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보였어요. 애들이 다 우리가 병원 가게 되면 이제 다 한 번쯤은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응급실 들어가게 되면 환자 중등도에 따라서 우리가 스테이션 가까이 있는 환자는 중환 환자, 조금 멀리 있는 환자는 더 중등도, 제일 뒤에 빼드에 있는 환자는 경한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환자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저렇게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이라는 네 가지 스틱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을 전부 다 보니까 다 가슴에다 다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어떤 학생이 소방교육 때 그분을 다리를 잡고 선생님 내 친구 살려줘야 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와 저쪽까지 이미 검정 스틱으로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끌려가면서 그 사이에 가슴 압박 몇 번 했으면 환자 4-5명 살릴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분도 끌려가면서 이미 가서 봤더니 해줄 곳이 없어요. 이미 얼굴은 파래져 있고 파래졌다가 하얘져서 이제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괜히 봐서 굉장히 크게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딸도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나이고 그 나이 이태원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같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 우리 딸도 왔으면 저랬을 텐데 싶은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기억이 남아있던 것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 뇌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강력하게